태권도는 우리 한국의 전통 무술이죠. 대한민국의 국기이기도 합니다. 발차기를 중심으로 손과 발 그리고 기타 다른 신체 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것을 지향하는 현대 무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태권도는 상대로 하여금 본인을 지키기 위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무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학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권도가 현재 태국을 강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태국의 방콕 에이백 대학교 체육관에서는 제10회 태국 왕실 공주컵 국제 태권도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는 태국에서 유일하게 왕실 타이틀이 걸린 태권도 대회로 태국 내에서 태권도 한류를 이끌고 있는데요. 태국 왕실 공주컵 국제 태권도 대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권도 대회로 올해에는 12개국에서 무려 1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의 경우 태권도 종목에서 올림픽 4회 연속 메달을 획득하며 태권도 강국 반열에 올랐으며 태권도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태권도 인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현재는 태국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무에타이 도장만큼 태권도 도장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모들의 손을 잡고 도장을 찾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과거에는 한국인 사범들이 태국에서 도장을 운영해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이 태국인 사범이 직접 운영하는 도장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 또한 태권도가 태국에서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 아이들의 반응도 대단했는데요. 무술로 나도 지키고 선수까지 되고 싶어요. 태권도를 하면서 몰랐던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태권도 선수가 되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라고 하면서 열정 넘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랑사리 잠메른 사범은 저희는 지점이 15개, 학생 수는 500명 정도 됩니다.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특히 태권도 유니폼을 멋있어해요라고 하면서 태권도의 인기를 실감케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방콕에만 하더라도 등록된 태권도 도장은 무려 600여 곳이라고 합니다. 이 기세라면 태국 전통 무에타이 도장 규모를 뛰어넘을 기세라고 전해집니다. 또 태권도로 장애를 극복한 태국 소년의 소식이 태국 뉴스를 통해 전해지면서 태권도는 더 큰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 태국에서 장애로 한쪽 팔을 쓰지 못했던 소년이 태권도를 통해 재활에 성공한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태국 공영방송인 타이 PBS는 지난 8월 주말 스포츠뉴스에서 나타논 시리군의 소식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나타논 군은 태어날 때 오른쪽 어깨를 다치면서 신생아 때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른팔 근육이 약하다는 진단을 받은 그는 이후 성장하면서도 오른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다른 병원 진료보다는 운동으로 치료하는 것을 권했습니다. 물론 추후에 성인이 됐을 때 수술을 받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나타논 군의 부모는 운동으로 힘을 길러야겠다 생각해 태권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시작하고 나서 팔을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 나타논 군은 이제는 거의 정상인처럼 활동할 수 있게 됐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엉덩이부터 나오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쳐 걱정이 많았다. 이제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인과 똑같이 살 수 있게 됐다며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논을 가르친 태권도 사범 로사포는 처음에는 오른팔로 물건을 잡거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운동 수행 능력이 딸렸고 달릴 때도 중심을 잡지 못했는데 4년 동안 스트레칭과 연습을 병행했더니 지금은 팔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인터뷰했습니다. 나타노는 지난 2020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로 태국의 유일한 금메달을 안겨다 준 파니팍 웡파타나키 선수를 존경한다고 말하며 태권도를 열심히 해 삶이 바뀌었다고 해 많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태권도를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는 현재 태국인들의 삶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태권도의 인기는 태국에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동포 단체와 함께 현지 대학 한국학과 학생들이 함께 마련하여 그 의미를 더했는데 이 축제에서도 태권도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한국 전통 가락에 맞춰 고운 한복의 자태를 뽐내기도 하고 장구 장단에 맞춘 전통춤의 화려함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청년들이 선보이는 태권도 무대는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한 관객은 합창단과 태권도 공연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다. 합창단은 아이들과 노래를 잘 부르는 어른분들 덕분에 좋았고 태권도는 한눈에 보고 감탄했습니다. 사실 태권도가 외국인들이 보는 것처럼 강하고 멋지고 심지어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가장 친근한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태권도 안 다녀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요. 태권도장에서는 화려한 발차기나 품새 같은 동작 외에도 인성 및 예절 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등하교 지원, 심지어 아이돌봄 서비스와 매년 방학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까지 다니는 등 태권도장에서 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것들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태권도가 강하고 현란한 발차기보다는 이렇게 친근한 스포츠로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가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니 꽤 흥미로운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태권도는 흰띠부터 시작해 검은띠까지 차례차례 성장해 나가는 시스템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내 아이가 강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흐뭇해지기까지 합니다.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낸 지 어느덧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나는 집에 돌아오는 아이를 보고 충격받았지 뭐예요. 우리 애는 갑자기 저를 보더니 90도로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 태권도장에서 부모님께 오늘부터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우는 것 같아. 우리 아이도 어느 순간부터 내게 굉장히 순하게 말하더라. 가끔은 적응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다지 아마? 한국에서는 태권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인성교육부터 하는 것 같았어요. 예절교육 말이죠. 아이들이 하나같이 순해져요. 그래서 태권도를 하는 아이를 보면 일단 바르게 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권도장을 보내면 모든 걸 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의 예절교육부터 시작해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태권도를 알려주고 또 방과 후 제가 데리러 갈 때까지 아이를 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행복해합니다. 태권도 수업을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악마에서 천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처음 태권도장에서 돌아와서 제게 90도로 인사할 때의 그 모습은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3살 아이를 태권도장에 보냈고 얼마 전 참관 수업을 했습니다. 한국 사범들이 보여주는 인내와 보살핌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가르침에 감동했습니다. 프로그램 또한 흠잡을 데 없이 설계되어 있어 도장에서 가장 어린 우리 아이까지 놀라울 정도로 몰입하고 있더군요. 태권도장은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곳이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 아이들이 자부심과 존경심을 갖고 서서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 그리고 태권도장 덕분에 부부가 시간을 좀 더 나눌 수 있게 됐어. 우리 딸아이가 태권도를 시작하고 여름 캠프를 다녀오고는 매우 흡족해 하더군요. 사범님들이 매우 친절하고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의 요청을 적극 수용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의 분위기를 저는 정말로 좋아합니다. 우리 딸아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